처음 저희가 이제 좀 해볼 거 이제 컴포지션이라는 걸 한번 다뤄볼 건데요. 여기 뉴 가운데 보시면 뉴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이제 하나의 필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필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여기 앞에 보이는 여기 큰 네모 두 개는 처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이것도 뭐 푸티지 소스를 가지고 소스로 이제 컴포지션을 제작을 한다라는 부분인 건데 여기서 쓴다라기보다는 여기 안에서 좀 해결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뉴 컴포지션 요거 하나만 처음에 한번 눌러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여기 컴포지션이라는 메뉴 안에 뉴 컴포지션이라는 기능도 있고요. 여기에 뉴 컴포지션 기능도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필름 모양처럼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얘도 뉴 컴포지션 기능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도 크리에이트 뉴 컴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편한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메뉴에서 눌러볼 것이냐 아니면 프로젝트 패널에서 눌러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 큰 네모를 눌러줄 것이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뉴 컴포지션을 눌러볼게요. 여기 이제 컴포지션 세팅이라고 해서 자 만약에 내가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이 영상은 몇 분짜리 몇 초짜리로 할 것이며 이 영상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이고 사이즈 자 요즘은 뭐 HD 사이즈라고도 있지만 자 1대1 사이즈 해가지고 거의 인스타나 아니면 이런데 이제 약간 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올라가는 영상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쇼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사이즈가 자, 모바일 사이즈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9대 16이나 이제 이런 사이즈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제작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기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지금 보시면은 위드스, 헤이트가 1920에 1080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얘는 풀 HD 사이즈예요. 풀 HD. 여러분들 이 풀 HD라는 거는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 HD라는 요거는 자, 요 사이즈가 자, 요렇게 16대 9 사이즈예요. 가로로 긴 사이즈가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9대 16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모바일 세워서 보는 사이즈. 자, 그 부분도 있으니까 요 반대로 적어 주시면 되죠. 1080에 1920 요렇게 적어 주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작을 풀 HD로 제작을 할 겁니다. 풀 HD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 픽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항상 요걸로 좀 지켜주세요. 얘를 벗어나게 되면 영상 사이즈가 옆으로 좀 더 길다든지 아니면 나는 여기다 동그라미를 완전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싶은데 약간 타원형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스퀘어 픽셀로 다 정 사이즈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자, 요 프레임 레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프레임 레이트는 뭐냐면 자, 1초에 몇 장의 필름이 돌아가느냐, 몇 장의 사진이 돌아가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요거.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희는 30프레임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30프레임이 계산하기가 조금 편하니까 이제 30으로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무시하시고 해상도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풀로 진행을 할 겁니다. 풀. 그 다음에 스타트 타임 코드하고 듀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스타트 타임 코드는 얘가 0프레임에서 만약에 지금 1초에 30프레임이라는 걸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1초면 30프레임이에요. 그죠? 그럼 0에서 30까지는 31프레임이죠. 그죠? 31프레임입니다. 그리고 31에서 60은 30프레임이에요. 1프레임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0프레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살짝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1프레임이라는 게 정말 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저도 제가 봤을 때 차이를 거의 못 느껴요. 차이를 거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어 클라이언트한테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할 때는 정확하게 맞춰서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회사마다 달라요. 0프레임부터 시작하는 회사도 있고 1프레임부터 시작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스타트 타임 코드를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듀레이션은 내가 몇 초짜리 영상을 몇 분짜리 영상을 제작을 하겠다 미리 세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요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자, 뭐 0, 0, 0, 0, 0, 0, 0, 0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적혀 있는데 자, 여기 입력하는 방법이 만약에 지금 현재 10초짜리예요.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얘는 맨 끝에 있는 애는 여기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프레임. 그 다음에 얘는 초예요. 여기는 분. 얘는 시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10초면은 여기에 입력을 하실 때 10.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10분이다. 그러면 10.0.0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점으로 구분을 지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돼요. 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아니면 이렇게 콜론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5초짜리를 좀 맞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5.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입력하는 부분이 저처럼 시간으로 안 적고 이제 여기에 00000 이런 5개로 이렇게 입력하는 걸로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작업을 할 때 프레임으로 볼 거냐 시간으로 볼 거냐 세팅을 그러니까 바꿔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 다음 컴포지션 제작을 진행을 할 때 얘가 다르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자 저희는 여기 프레임 레이트를 30으로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5초짜리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150 프레임 15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자 그래서 자 여기 5초는 5.0 150 프레임 자 150 프레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는데 얘는 렌더링하고 전혀 무관해요.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놓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렌더링 했을 때 빨간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눈에 편한 색상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백그라운드 요렇게 해서 자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요렇게 해서 이제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이제 검은색 화면 여기 이제 컴포지션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름을 볼 바운스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서 볼 바운스라는 컴포지션 레이어가 밑에 열린 겁니다. 타임라인이 열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볼 바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컴포지션이 하나 생성되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위에 보시면은 볼 바운스라고 해서 1920, 1080 사이즈의 1픽셀 스퀘어 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5초, 30프레임, FPS 이렇게 얘기를 해요. FPS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얘기를 해서 세컨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요거를 약자입니다. 약자. 자, 그래서 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공튀기기를 만들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따라하지 마시고 요건 또 설명드릴 거니까 제가 여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공튀기기 자, 공튀기기 모션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공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가 있어요. 렉탱글 툴이라고 해서 이 렉탱글 툴을 길게 눌러 주시면은 여기에 작은 창이 이렇게 하나가 뜰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엘립스 툴 원형 툴을 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길게 눌러 주신 다음에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둥글게 이렇게 모양이 바뀔 거예요. 자 둥글게 바뀐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픽 툴을 사용을 하실 때는요 이제 왼손 오른손을 다 사용을 하는데 오른손은 마우스를 쓰고 왼손은 키보드를 항상 쓰는데 쓰는 이유가 뭐냐면 컨트롤 키, 알트 키, 시프트 키를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 좀 이제 손을 좀 갖다 두시면 작업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죠?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원형으로 여기다가 색칠을 여기다가 이제 원을 그려줄 건데 나는 무슨 색 공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미리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려 놓고 나서 보면서 설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 원을 그려줄 건데요. 자, 클릭을 하고 여기 클릭을 해서 이쪽으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그죠?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원이 만들어지는데 중간에 Shift를 눌러주시면은 타원형이 아닌 진짜 동그란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실 때.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의 공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원을 그리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 원으로 여기 여러 번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하지 마시고. 자, 그 하나만 그리는 건데, 하나만. 자, 지금 여러 개를 그려놨더니, 여기 보시면은, 자, 엘립스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린 게 1이고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저희 이제 폭죽 모션 같은 거 만들 때 요거 이제 여러 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또 각자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다 관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얘네들이 단축키도 먹지 않는 요소일 뿐더러 그래서 자 요거는 쓰지 않을 거고 하나만 사용을 할 거예요. 하나만. 자 지우는 것도 선택해서 그냥 딜리트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레이어에서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되고 맨 처음에 그린 동그라미만 남겨놓고 다 깔끔하게 좀 지워주시고요. 이 공을 자 여기까지 가운데로 좀 이동을 시켜 줄 겁니다. 이동을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이렇게 움직여 보진 마시고요. 저하고 하나하나씩 같이 똑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엘립스 1 보시면은 여기 엘립스 1이라는 항목을 눌러서 보시면은 열어서 보시면 여기 안에 트랜스폼 엘립스 1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 밑에도 트랜스폼이라고 있기는 한데 그 밑에도 트랜스폼이라고 있기는 한데 얘랑은 이제 다른 항목이에요. 여기에 트랜스폼 콜론 엘립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처음에 요거 잘 파악을 안 해주시면 나중에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얘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밑에 트랜스폼에서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엘립스 1이 아닌 다른 항목 트랜스폼에 가서 움직여 준다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요 트랜스폼 요 부분도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트랜스폼 엘립스 1이라고 하는 요 항목 안에 이제 엉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스큐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자, 지금은 이 포지션 항목을 좀 볼 거예요. 포지션 항목. 얘를 0, 0으로 가게 되면 저 원이 이 엘립스 1이 화면 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를 그 숫자를 클릭해서 0 입력해 주시고 하나씩 0을 입력해 주시면은 00 입력해 주시면 자, 공이 이렇게 화면 가운데로 이동이 돼요. 자, 그 다음은 요 공을 움직일 건데 자, 요거 선택해 주실 거예요. 자, 셀렉션 툴입니다. 셀렉션 툴이에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 원을 잡고 움직여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원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움직여 주게 되면 지금 저희가 여기다가 0을 입력을 해 놨는데 수치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로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이 엘립스를 움직여 줄 게 아니라 요 쉐임 레이어를 움직여 줄 거예요. 쉐임 레이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지금 얘를 옮겨 놓으면 요 쉐임 레이어는요. 이 쉐임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시면 중심점이 이렇게 화면 가운데 이렇게 잡혀요. 얘가 이제 중심축입니다. 엉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중심축인데 중심축이고 이 원은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이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 방법보다는 레이어 자체 요 기준점을 가지고 회전을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작업하기가.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 공이 여기서 요렇게 돕니다. 제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얘를 중심축을 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요거를 0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00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거는 여기 트랜스폼 엘립스 1에 있는 것 지금 사용을 할 거는 여기를 사용을 할 거는 아니고요. 자, 여기 사용을 할 거는 아니고 여 밑에 있는 요 트랜스폼만 적혀 있는 요 항목을 쓸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절대 요거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지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아직 중심축이 요렇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안 되고 여기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중심축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요거. 자, 이 상태에서 공튀기기는요. 자, 위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제자리 튀기기를 할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요 공을 여기 위치에다가 좀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현재 셀렉션 툴로 이만큼 이동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 색깔을 좀 바꿔보셔야 되는데 공 색깔을 저희는 공을 요렇게 튕기다가 제자리 튕기는 거를 옆으로도 마지막에 최종본은 요렇게 옆으로 튕기게 해줄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튕기게 해줄 건데 회전도 하면서 공이 튕길 겁니다. 회전도 하면서. 근데 지금 이렇게 단색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라인만 보이는 상태라든지 이런 상황이면은 그 얘가 회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을 좀 바꿔볼 건데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완전히 다 다르실 거예요. 상태가. 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쉐입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자, 필이라는 부분이 있고 스트로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요거 글씨부터 하나씩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필이라는 글씨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필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저처럼 색깔이 보여지시는 분들은 요 두 번째 거 솔리드 컬러가 아마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솔리드가. 아니면 색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 그래서 자, 이 두 번째 거 쓸 거 아니고요. 요 세 번째 거. 요 세 번째 거. 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선택을 해 주세요. 요거 그라디언트입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라고 얘기를 하고 선형 타입입니다. 선형으로 색상이 이렇게 좀 이제 부드럽게 바뀌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그 마지막 요 부분은 얘는 이제 둥글게 레디얼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둥글게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그라디언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거 선택해 주시고 자, 오케이 눌러줍니다. 그럼 뭐 요거 색깔이 저랑 똑같이 나오실 수도 있고요. 다르게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스트로크 글씨 요거 클릭해 볼게요. 스트로크. 저희는 외곽 라인을 쓰지 않을 거라서 자, 요거 논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름 적혀 있죠? 그죠? 논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오케이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논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 옆에 보면 이제 픽셀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선 두께를 얘기합니다. 선 두께. 그래서 이 선 두께를 0으로 놔주셔도 괜찮아요.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지게 되면요. 요런 요 원 가운데 요 점이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하나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그라디언트 범위예요. 첫 번째 색상에서 두 번째 색상까지의 그 범위를 요 정도 간격으로 잡아주겠다. 그러면 지금 이쪽 뒤로는 다 똑같은 색상, 얘 뒤로도 똑같은 색상, 요 중간에서만 색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색이. 그래서 컬러를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볼 건데, 자,
여기 먼저 그라디언트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 번에 바뀌는 색상을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동그라미를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현재 셀렉션 툴이에요. 그죠? 현재 셀렉션 툴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셀렉션 툴로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동할 때 이렇게 막 대각선으로 바뀌기도 하니까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수평으로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할 때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수평, 수직 45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색상은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여기를 반을 기준으로 여기는 검은색, 뭐 아니면 빨간색, 아니면 여기는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그냥 여기 선택을 해서 여기 밑에 부분 요거를 선택을 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색이 이렇게 흘러가는 형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지만 얘네들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이렇게 얘도 왼쪽으로 이동 해주시면은 가까이 붙여 놓으시면요 이렇게 딱 두 개의 색상으로 나눠 주실 수가 있어요. 뭐 만약에 나는 여기에 한 가지 색을 더 넣어주겠다 한 가지 색을 더 넣어주겠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렇게 두 개를 배치해 주시고요. 두 개를 배치해 주시고 얘네들 각각 똑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여기 밑에 부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저는 흰색으로 해서 빨간색과 흰색을 가깝게 여긴 노란색과 흰색을 가깝게 이렇게 놔줄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좀 조절해서 흰색 두께를 좀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색상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OK 눌러 주시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다시 요 그라디언트 색상을 바꾸다 보니까 중심축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또 움직이시면은 또 위치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건 요대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다시 쉐입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쉐입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들어가 볼 거예요. 애니메이션은요 위치 이동입니다. 일단 공튀기기 얘가 위에 있으니까 밑에 있다가 여기서 튕겨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공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그죠? 또 올라가서 여기 또 떨어지고 여기 이렇게 계속 위치 이동이 되는 거예요. 위치 이동. 그래서 트랜스폼에 있는 요 포지션 요 항목의 변화가 지금부터 이루어질 겁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스탑워치처럼 생기는 요 아이콘 이거를 토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토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옆에 있는 게 이제 수치값인데 지금 보면은 어떤 거는 두 가지 항목이 있고 어떤 거는 한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일단은 여기 지금 화면이 이제 2D 평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D 평면. 그래서 위아래는 X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X축. 그 다음에 자, Y축. 여기는 위아래는 Y축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는 X축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3D 화면으로 변경이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 Z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Z축. XY Z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앞뒤 원근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Z축은. 그리고 자, 여기 여러분들 수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가 현재 0,0입니다. 저희가 풀 HD 사이즈라고 해서 1920에 1080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죠? 1080으로. 그럼 여기는 위치가 XY 좌표가 0,0이고요. 여기는 자 1920,0이고요. 여기가 1920 1080입니다. 여기. 자, 여기는 그러면 0,1080이 되겠죠. 수치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높아지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쪽은 여기 대각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얘는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그리고 중심 위치는요. 자, 960에 540이 되는 거예요. 540. 요 중심점 위치. 요거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억을 하고 진행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자, 포지션 부분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요 토글이라는 걸 누르는데 이 토글을 누를 때 이게 무슨 기능이냐? 지금 옆에 보시면 여기 이제 X축 좌표라 XY 좌표 값이 있죠. 그죠? 지금 제 거는 현재 266에 320이에요. 이 수치 값을 기록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기록.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처음에 요거를 눌러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건드려 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0프레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0프레임부터. 그래서 자, 요 토글을 먼저 눌러 주시면은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활성화가 되면서 여기 오른쪽에 타임라인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파란색 마름모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요 마름모에 이 수치가 기록이 된 거예요. 저장이 된 겁니다. 여기 위치는 지금 만약에 1,1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자, 다음 여기 첫 번째 마름모에서 두 번째 마름모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여기에 2.2라고 2,2 있는 위치로 이렇게 잡히게 되면요. 자, 위치가 요만큼 여기 사이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1,1에서 2,2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지금 현재는 266,320이라는 수치가 저장이 됐기 때문에 자, 요거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얘가 밑으로 떨어질 때, 자, 15프레임 뒤로 가겠습니다. 15프레임.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펜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게 현재 시간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간 지금 현재 0프레임이에요. 0프레임입니다. 여기 위에 바로 뜨고 있죠. 화면에. 얘를 15프레임으로 이동을 할 건데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동을 시켜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직접 15라고 입력을 하셔도 돼요. 클릭을 하면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15라고 입력을 하시면 인디케이터가 여기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현재 시간대는 15프레임이라고 위에 표시가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공을 밑으로 내릴 건데 공을 잡고 이렇게 밑으로 내릴 건데요. 자, 여기 내리시면서 똑같아요.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수직으로 공을 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은 여기 이동 경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큰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작은 점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큰 동그라미는 핸들입니다. 핸들. 그러니까 이동 경로를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보세요. 여기 움직이면은 이렇게 이동 경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서 자, 이렇게 이동 경로. 나는 수직으로 내렸는데 약간 곡선으로 떨어지게 해주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쓸 거는 아니고 그리고 여기 작은 요 점들은 뭐냐면 자, 프레임입니다. 1프레임. 1프레임을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몇 프레임이 움직였는지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이것까지 보고 아, 요건 몇 프레임이 이동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간격을 보는 겁니다. 점점 빠르냐,
점점 느려지느냐 그 속도 체크를 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위에 있다가 여기 인디케이터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제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은 얘 이동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하는 거를. 자,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 컨트롤 S나 파일에서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파일에서 세이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세이브 창이 뜨는데 여러분들 폴더를 직접 만들어서 C 드라이브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이름 폴더 대신에 자, 한글은 피해 주세요. 한글은 좀 피해 주시고 영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영문으로 여러분들 이니셜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는 자, 이름도 영문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공이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공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자,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데 15프레임 떨어졌어요. 자, 위로 올라가는데 10프레임 정도 잡아줄 거고요. 또 떨어지는데 10프레임. 또 위로 올라가는데 10프레임 이렇게 또 잡아줄 겁니다. 자, 여기 현재 15프레임이니까 25프레임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25프레임. 25프레임으로 좀 이동을 하고요. 자, 이 공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한 반 정도, 지금 요 정도 1이라고 보시면 여기 한 반, 2분의 1 정도 위치까지 자, 얘를 잡고 위로 올려줄게요. 그냥 눈대중으로 반 정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떨어져야 되니까 얘를 요 바닥까지 내려주셔야 되는데 자, 저희는 사람인지라 얘를 정확하게 바닥에 똑같은 위치에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10프레임 뒤로 또 다시 이동을 해서 10프레임 뒤로 이동을 해서 얘를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는데 뭐 여기 떨어져 있는 부분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키프레임입니다. 여기 마름모로 표시된 부분들이 저 이동 경로에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 위치가. 지금 요 시간대일 때는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하는 거를 표시해 준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여기다가 내려줄 수가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냐면은 얘가 바닥에 내려와 있는 키프레임이죠. 얘가 바닥에 있을 때 키프레임 15프레임이 있을 때 얘를 선택을 해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는 자 카피예요. 그죠? 카피 복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C 눌러주신 다음에 현재 1초 5프레임입니다. 1초 5프레임 여기서 자, 컨트롤 V 페이스트 붙이기예요. 요거 컨트롤 V를 해주시면 이 위치에 똑같은 위치 얘랑 같은 값이 여기에 복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자 계속 반복이에요. 또 10프레임 뒤로 가서 아까보다 또 반만 또 올려주시고 반이면은 아까 요거의 반이 한번 나왔으니까 또 요거의 반이 되겠죠. 요거 그래서 이 위치까지 올려주신 다음에 또 10프레임 뒤에 아까 복사 붙이기 한 거 복사 붙이기 한 키프레임을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바닥 위치를 똑같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초 때까지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위로 올려주시고 또 10프레임 뒤에 복사 붙이기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서 3초 5프레임까지 갈게요.